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사람들 조사편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경기도지사 그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네, 저번 주는 뭐 서울시장 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두 번째 조사죠. 저번 네, 주에는 네. 제가 너무나 훌륭한 분에게 잠시 이 자리를 네. 빌려드렸다가 네, 다시 제 찾아오는 왔습니다. 이 네, 과정이 아주 험난했습니다. 하여튼 네, 네. 좋은 관심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경기도 다음에 쭉 계속하겠습니다만은 경기도지사님이 현직이 바른당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인데. 남경필 지사죠, 아직은. 네, 남지사인데 전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남구지사인데 그 서울시장 박원시장의 만족도 조사보다는 조금이 아니라 떨어져요. 네.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네, 만족도에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년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선호하는 차기 경기도지사 순위에서도 상당히 좀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여론조사를 좀 저희가 문항별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이 현 경기도정에 만족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만족하는 편이 28.6%, 만족하지 않는 편이 40.7%, 잘 모르겠다가 30.7%였어요. 이 정도면은 특히 지난주 본 서울시장 선거 만족도, 서울시장 시정 만족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정치 지형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네, 28.6%는 조금 실망스럽다. 네, 네. 서울시장 시정 만족도도 47.9, 사실상 50%를 못 넘어서 조금 뭐 현직 시장이다가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네. 대선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별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봐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서울시정 얘기할 건 아니지만 만족하지 않는 편도 31.7%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렇게 네네. 봤는데 이거는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네네. 만족하지 않는 편이 40.7%. 특별하게 제 기억에서는 이 미스한 게 없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좀 예,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봐지네요. 큰 이슈가 나온 적은 없었죠. 네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면 임기 말에 뭐 이 정도 지지율 나온다 이게 뭐 일반적인 일이긴 맞습니다. 합니다만 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 시정 도정에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틀에서 봤을 때 도정 만족도가 28.6%다 이러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애들로 말하면 빨리 투표를 하고 싶다. 아니 뭐 현 지사의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니까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보다 좀 반성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게 보니까 남동 내륙권, 네. 소위 남북권에 있어서 상당히 그 만족도가 떨어지겠다. 네네. 북부권 오히려 이제 동두천, 연천, 이 남양주 뭐 이런 데서는 조금 요즘 최근에 안보 이슈 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그나마 조금 상쇄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남북권 젊은 층도 많고 어쨌든 수원, 인구도 성남, 많죠. 네, 화성, 동탄, 평택까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거는 남경필 지사가 수원에서 국회의원 4선이나 하신 분 아닙니까? 남북권의 그 인지도가 상당하실 분인데 또 네.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다음 선거에 뭐 해볼 것도 없지 않나 이런 얘기가 심지어 나오는 과정이 아닌가 그럴 수도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네네. 보면 이제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가 굉장히 성격이 판이하고 그래서 분도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남부가 좀 개발된 시 지역이 많다면 북부는 좀 뭐랄까 접경 지역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원래 이런 격차가 있긴 하나. 사실은 뭐 북부권도 사실은 요즘에 신도시가 일어나서 남양주 의정부 뭐 이런 지역 양주 이런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남북으로 나눠볼 때 북부권은 아무래도 이 접경 지역에 따른 여론이 자유한국당 이런 쪽에 지지도가 높은 편인데 절대수가 좀 적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네네. 그렇긴 하지만 북부권이 좀 받쳐줘서 그렇지 그래도 남북권은 형편없다. 내가 볼 땐 뭐 이런 네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경필 현 지사가 특별한 실책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면은 연령별 만족하지 않는 편 응답이 높은 것도 30대
47.4%, 40대는 45.7%가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현 정부의 그 지지층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동 내륙권, 남부 중심권 등 만족하지 않은 편 응답이 많은 곳 자체가 사실 좀 현재의 여당의 기대를 걸고 있는 이런 층, 그래서 남경필 지사의 무엇에 대해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그 촛불 시위 이후에 정권 교체 전국에 편승해서 좀 새로운 기대를 갖는, 새로운 리더십이 경기도에도 필요하다고 믿는 그런 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선호도가 나오기도 하고 이름들이 나와서 이제 이 분위기를 반영하겠습니다만은 네. 이 정도면 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내놔도 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부 경선이 봉선이다. 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네. 예. 선호하는 차기 경기도지사 전체 문항을 돌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예상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그 격차, 값의 구체적인 격차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이 46.1%, 이 정도면 거의 과반 육박이죠. 네, 네. 네, 이 정도의 선호도가 나왔고, 2위가 현 남경필 지사인데 네. 15.7% 정도였어요. 그리고 3위가 이제 심상정 의원, 정의당 6.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하 후보들은 원유철 3.9%, 김진표 3.6%, 전해철 3.4%, 천정배 1.1%. 그러니까 좀 약간 6.5%가 나온 심상정 의원까지 언급해야 할 만큼 그렇게 특출나게 그 지지 기반을 보여준 주자가 없었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어쨌든 이재명 시장은 대선 과정, 그다음에 촛불 탄핵 과정에서 그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됐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명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그 혜택을 받다. 촛불 집회 그 이후에 대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최고 수혜를 본 주자 아닌가. 최근에는 뭐 방송 출연, 예능 출연도 활발히 하면서 네네네. 인지도를 훨씬 올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지지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여전히 그 남경필 지사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로서 뛰었지만 역부족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미 있게 이제 심상정 후보도 그 대선 과정에서 압도적인 그 인지도를 올렸습니다만은 여전히 6.5%좀 미미하다. 그 뒤로 이제 당 대표도 바뀌고 노출되는, 언론에 노출되는 게 줄면서 좀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번에 전체 지사 이재명 지사 오른 거 보고 뭐 결부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부 지역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경기도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뺑 둘러싸져 있는데요. 남부 지역이 수원, 뭐 성남, 화성, 최근에 뭐 동탄 신도시도 생기고 해서 화성도 늘어나고 평택까지 좀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북부나 동쪽의 그 경기도 지역에서는 인물이 나오더라도 참 힘들지 않을까. 언론상에서는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씨랑 이렇게 경선 경합을 할 거라고 봤는데 의외로 3.4% 이거는 좀 낮은 수치로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근데 지역에서 인지도가 좀 다른 부분이 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그 지난주 그 조사하고 발표하고 저희가 방송까지 한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도 사실 2위, 박원순 네. 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도 윤태곤 실장이 분석을 할 때 그 지난 대선 이후로 약간 등급이 더 높은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또 이제 경기도에서의 인지도와 맞물려서 이런 결과를 낸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정치인이 등급을 매긴다는 거는 참 무리한 말씀이죠. 등급은. 아, 네. 유권자들이 보기에 어떤 덩치라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의 얘기였습니다. 안창살이 두둑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어쨌든 현역들이 조금 뒤처진다. 배지들이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 김진표 전 현직 의원이죠. 김진표 의원도 상당히 인지도가 그쪽이 높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평균치에
도달했다. 그다음에 타당에도 원유철, 뭐 천정배 등이 거론됐습니다만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보니까 이번 다음 선거가 한 10개월 남았나요? 네. 10개월 남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재명 지사는 그 거의 출마 선언만 하면 당선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경선이라는 숙제가 있지만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연령별 강세로 보면은 이재명 시장은 30대와 40대, 그리고 남경필 지사 지지율 강세는 50대와 60세 이상이었고요. 그 재밌는 거는 연령별 심상정 의원 지지율 강세는 20대와 30대에서 있었는데 김진표 의원의 경우 다른 여권 주자와는 달리 50대와 60세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기도에서 그 오랫동안 어필을 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약간 민주당 주자치고는 좀 보수적인 이미지가 경제 관료로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거듭 반대를 하시면서 좀 약간 보수적인 이미지를 비치는 것이 이런 그 연령별 흐름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4%, 뭐 5.2%, 뭐 이런 정도니까요. 뭐 의미를 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네. 또 애써 해석을 해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있긴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선호하는 차기 경기도지사를 여권 후보들만 묶어서 조사를 해본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봤더니 뭐 역시 뭐 여전히 그 이재명 시장이 압도적 1위, 52.8%. 네. 아까는 과반에 조금 못 미쳤다면 좀 네. 과반을 넘죠. 그리고 이후 김진표 의원 5.4%, 전해철 의원 4.9%, 최성 시장 2.4%, 최재성 의원 2.0%, 양기대 시장 1.1%, 김만수 시장 0.8% 순이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 여기도 뭐 여전히 이재명 지사가 여당으로만 분류돼도 1위로 나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 압도적 1위에 비해서 2위권 후보들이 너무 처진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2위 주자가 말하자면 김진표 의원이긴 한데, 네. 그래서 뭐 약간 그 연령별 지역별 분석을 조금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 뭐 말할 거의 정도죠. 뭐 이름 하나 걸리는 정도니까요. 네, 네. 특히 그 최성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저번 대선 주자로 나와서 그래도 뭐 인지도 꽤 높아졌는데 이거는 뭐 거의 바닥권이고, 그 다음에 이 경기도 부천에서 꽤 오래 했던 김만수 시장 같은 경우도 연 그 0.8% 이거는 네네. 뭐 존재감이 없다, 뭐 이렇게 봤을 때 좀 네네. 다른 분들이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네. 뭐 약간 서로 경쟁이 있어야 또 그 유권자들이 이 관심을 갖고 하는 건데 이게 원사이드로 가는 거 이게 바람직한가 싶긴 네. 합니다. 예. 약간 여권 지지층 그리고 약간 중도파 유권자들까지 이재명 시장에게 좀 기대를 걸고 한 번쯤 기회를 주자, 이런 식의 정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뭐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를 한번 투자할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데요. 네. 모르죠.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고 이제 민심이 이제 추석에 또 향방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네네. 그동안 아직 이제 여론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이 뭐 활동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곧 이제 추석 앞두고 활동을 하게 되면 좀 바뀌긴 하겠죠. 네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좀 분발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죠. 예. 선호하는 차기 경기도지사 야권 주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지난 서울시장 그 조사 해당 문항에서도 느꼈던 딜레마입니다만, 그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정의당은 야당입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그 지금의 정치 지형도에서 현 정부 여당의 조금 서포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엄연한 야당이라서 이렇게 야당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경우에 아무래도 현 여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다른 정당보다는 정의당 후보, 정의당 주자가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에 약간 역선택 현상에 의해서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1위는 심상정 의원 26.6%.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남경필 지사를 제쳤다는 것은 남경필 지사에게 네, 좀 네. 안 좋은 얘기인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남경필 지사가 예. 19.7%. 여기서도 2등으로 밀립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원유철 의원이 10.0%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물을 거의도 뭐 홍문종, 뭐 천정배, 심재철, 김용환 이렇게 냈지만 의미가 네네. 없고 거의. 근데 이제 그 뭐 심상정 의원이 여권 후보로 분류돼서 볼 거냐, 야권 후보로 분류돼서 볼 거냐라는 거는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네. 그 남경필, 원유철 전 여권이죠. 이분들이 합치면은 이제 겨우 뭐 3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봤을 때 거의 뭐 심상정 후보 혼자도 그들과 상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나왔으니까 네네.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경기도에서 그 구 여권 인물들이 이렇게 사라졌는가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남경필 지사 19.7% 전체에서도 떨어지지만 야권 후보 중에서도 이 심상정한테 밀린다. 이게 꼭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 조사보다 이게 좀 더 충격적일 수도 네네네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현직 프리미엄 있고 현직이 저 인사도 다 하고 뭐 공기업도 있고 이런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인도밖에 안 했다고 하는 거는 그 남경필표 경기도에 어떤 그 프로젝트가 없었던 거 아닌가. 네. 전 시장에 비해서 지사로서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아니라 네네. 그동안 도정을 못 끌었다 이렇게 네. 결론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비록 역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시장 적합도에서 같은 문항의 노회찬 의원은 17.4% 정도였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 이제 심상정 의원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뭐 경기도권에서의 어떤 인지도 및 호감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노회찬 의원은 서울에서 이제 노원에서 의원을 하셨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창원 성산에 내려가 계시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심상정 의원은 계속 이제 고향 덕양 그 지역구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지난 대선에서 좀 지지율 인지도 상승이 좀 있었으니까요. 약간의 그래서 격차가 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는 저기 경선을 단일화 경선을 예를 들면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하자 이러면은 그 이재명의 대항마가 심상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현역 의원이니까 좀 나오기가 네네.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심상정 씨는 저번 대선에서도 그 막강하게 또 이 인지도 높였기 때문에 또 네. 경기도 나간다 이러면은 이재명 심상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보면은 연령별 그 심상정 의원의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은 아까 여야 다자구도 때는 20대와 30대에서 지지율이 최대치였는데 40대에서 37.9% 최대치가 나오거든요. 이제 네. 이런 게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지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경필 지사는 60세 이상 27.2%, 50대 25.8%, 요 정도 강세인 그런 흐름으로 나오고 다른 후보들은 사실 좀 분석하기가 좀 애매한 구성이 있습니다. 요 정도 지지율은. 그 생각되죠. 네, 다음으로 저희가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전국 조사뿐만이 아니라 지역 단위 조사를 할 때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의견 계속 묻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 64.3%, 잘 못하고 있다 22.3%, 잘 모르겠다 13.4%인데요. 요즘 여론조사 흐름에서 다소 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계속되는 안보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보 네. 이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뭐 낙폭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51.7% 거의 50%를 유지해내기 때문에 네네. 집권 여당의 그 부분은 떨어지지 견고한 않고 있습니다. 지지층이 받쳐주면서 그 유지한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네. 단지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최근에 그 바른당의 이혜훈 대표의 구술이 있으면서 그 지지층이 약간 빠지면서 자유한국당으로 약간 옮겨탄 거 아닌가 막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다른 타정당이 아직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이슈를 끌고 가지도 못하고 네네.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 데 대한 식상함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반사에 이걸 여당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여당의 지지도 유지시켜주는 것 아닌가. 네네. 제대로 된 견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수치에 나타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국정 수행에 대한 의견, 지지율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금 여타조사에서는 70%대, 심한 곳은 한 80%대까지 나오다가 60%대 후반이 되니까 좀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저희 그 데이터 앤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꾸준히 60%대 후반의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이제 50% 안팎을 그 드나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 조사에서는 이게 낙폭이 좀 있어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지지율이 이 정도로 견고한 상황에서 다소 낮아지는 것은 그저 그 현재의 정국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 조정되는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전에 우리가 했던 서울시정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 66.3%, 한 주 지나서 64.3%, 한 2.2%? 2% 정도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네네. 물론 서울시와 이제 경기도이기 때문에 뭐 다를 수 있지만 평균치가 거의 뭐 정치적 지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뭐 딱히 뭐 그걸 할 건 없지만 하여튼 2% 빠지면서 보면 저는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49.6%, 이번에는 51.7%.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받쳐주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조사에서는 이를테면 저희가 8월 18일 배포했던 조사 때는 60%대 후반 전체 지지율이 나왔습니다만 원래 서울과 경기, 인천은 조금 타 지역보다 좀 높잖아요. 그래서 70.9% 서울, 경기, 인천 71.0%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 8월 말 9월 초가 되면서 수도권에서도 약간 지지율이 빠진 현상은 관측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폭은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로 좀 높았던 지지율이 약간 낮아진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정당 지지율이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이 지지율 약화가 어떤 그 국정 수행 동력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대통령께서 동부서주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안보, 복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잘 대처해 나갈지 한번 앞으로 계속 지켜볼 문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개 문항 합쳐서 네. 해석을 해봤고요. 저희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주사 혹은 다음 이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바른당 그 네. 예원 대표의 구술수가 오르면서 정계 개편의 신호가 이걸로 인해서 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조사에서도 봤지만 그 국민의당의 당 지지율이 정치돼 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를 뭐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차원에서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저는 이번에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싶고요. 네네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여권의 동력에 따라서 정계 개편의 어떤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컨벤션 효과가 왜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심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원래 국민의당을 이끌던 핵심 인물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다시 나서서 이제 당을 장악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컨벤션 효과를 만들 만한 요소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큰 소리는 빵빵 쳤었는데요. 자기가 네. 오면은 지지도 올라갈 거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여권이 지금 인기를 얻고 끌고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누가 오더라도 올리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좀 대항마로서 메시지나 좀 강하게 내고 있는데 국민 정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 아닌가. 그 나오는 자체의 명분이 떨어진다. 이런 평론가들의 말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